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은 LG 이노텍을 방송하겠습니다. 4월 26일 날 돈세형이 LG 이노텍 매우 진바닥이니 25만 5천원대 매수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죠. 무조건 사야 된다. 1년에 몇 번만 이런 초량주가 이런 타이밍을 주는데 매수하면 무조건 먹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방송을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실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31만 4,500원입니다. 바닥에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죠. 초량주가 한 20% 한 달 만에 이렇게 오르면 대박은 아니지만 중박은 됩니다. 지금서부터는 매도를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 왜 LG노텍을 조금만 먹고 팔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율 때문에 현금은 없고 현금화 전략을 하다 보니 LG이노텍 적은 이익에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미국 부채 한도율 악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 이거 매도할 타이밍이 아닌데,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나 LG이노텍을 적은 수익으로 매도하신 분은 만약에 LG이노텍이 조정이 있다면 눈 빠지게 매수 타이밍을 찾아야 되고요. LG이노텍을 돈세형이 추천한 25만 5천원에 매수하신 분은 넉넉하게 매도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틀려요. 큰 대외적인 악재가 사라졌고 모든 악재가 6월에 털한다. LG이노텍은 하반기부터 호재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매수하신 분은 배짱 매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처럼 중단기 전략을 짜신 분은 34만원, 35만원대까지 무난히 갈 것 같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장투한다, 이런 분은 적정가가 50만원까지 나옵니다. 50만원까지 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전략주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LG이노텍의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상승하는 거는 LG전자의 호재이기 때문에 돈세형이 위험관리 때문에 매도를 했지만 LG이노텍의 상승을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LG이노텍이 상승하면 LG전자도 호재고 LG전자도 상승합니다. LG이노텍이 실적이 좋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연동해서 나옵니다. 6월 달에 애플의 XR 신제품이 나옵니다. 3D 세싱 모듈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LG이노텍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FR, XR 시대에 LG이노텍은 강력한 호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하죠. LG이노텍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40% 떨어진 주가 허펄 돌아온 LG이노텍. 돈세형이 찍어준 25만 5천원이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단계였습니다. 호재는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이라도 25만 5천원대는 무조건 매수할 타이밍이었죠.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많이 매수하셨죠? 수준에는 바닥은 보이는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27만원, 28만원 너무 비싸게 들어가고, 물론 25만 5천원도 지속적으로 매수했죠. LG이노텍 주가는 본격적인 반등세다. 2분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와도 달리 흑자가 가능성이 나온다. 신형 아이폰 출시 효과가 더해지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신형 아이폰 15가 고성능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가능성도 있고, LG이노텍의 매출이 역대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은 위험한 단계가 넘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천천히 매도하시면 되고, 혹시나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분은 조금만 조정 받으면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세형도 재매수 타이밍을 계속 노리는데 저에게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어요. 조정받으면 돈세형도 재매수합니다. LG이노텍 하반기 신형 아이폰 출시로 확실한 모멘텀, 목표가 상향했다. 2분기 실적이 적자가 아니라 한 224억 정도가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제가 봐도 2분기가 적자가 난다는 게 좀 과했어요. 그리고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겁니다. LG이노텍 차 입체 조명 신제품 개발, 30조 원 시장 노린다. 자율주행차 신규 제품 조명인데요. LG이노텍이 여러 제품을 만들지만 강력한 섹터 자율주행차 부품을 이렇게 조명도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LG이노텍이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좋은 게 자율주행차 부품의 2등주입니다. 1등은 어디냐? LG전자. 2등은 어디냐? LG이노텍입니다. 의외로
LG전자보다 LG이노텍이 어떤 시기에는 더 강력히 갈 수 있겠지만 LG전자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너무나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은 물론 강력한 이런 모멘텀이 있지만 LG전자보다는 좀 덜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를 무조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LG전자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LG이노텍의 실적을 잘 보셔야 돼요. LG전자 희망 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가 빵빵빵 터질 분위기예요. 이런 신제품도 만든다. LG이노텍이 바닥을 찍고 지금 더 생각보다 강한 이유는 애플의 신제품 VR 핸드셋이 이제 나옵니다. 애플 WWDC 앞두고 장초반 강세 이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LG이노텍이 핵심 칩을 납품하기 때문에 LG이노텍의 강력한 호재가 될 겁니다. 보유하신 분은 한 33만원, 34만원대까지는 무난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세가 근데 왜 팔았을까? 잠깐 미쳤거나 미국의 부채 한도율 그 악재를 혹시나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현금화 전략 때문에 뭐 LG이노텍을 매도를 많이 한 거는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저는 LG이노텍이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이 셀 것 같지 않아요. 조정이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LG이노텍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다시 저가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LG이노텍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10번을 성공했습니다. 중단기 전략을 10번을 성공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아쉬운 게 금액을 크게 들어갔죠. 5억 8천인가 들어갔어요. 아쉬운 거는 매집을 잘했는데 수익률을 많이 못 챙긴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 생각이 맞았고 제가 생각하는 이 투자 아이템이 맞았던 거죠. 얘기한 이 빅뉴스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한 게 이젠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잘 찍는데 내 자신이 오늘은 LG이노텍 때문에 내가 요새 왜 그러지? 왜 하수짓을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자기 반성을 많이 했어요.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애플 공급 물량 큰 폭 확대 기대한다. 아이폰 14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어요. 근데 아이폰 15가 이번에 나오는 건데 전분기 14보다는 많은 판매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아이폰 14가 많이 안 팔렸어요. 많이 안 팔린 이유가 13과 14가 별 차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폰 15는 카메라가 고품격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많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애플 15 이번에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팔려서 LG이노텍의 공급량이 이렇게 60에서 70%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제품이 단가가 세진다. 그래서 LG이노텍의 실적은 하반기 때 분명히 좋아지는 게 맞아요. 또 신제품 XR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이노텍은 조금만 조정 받으면 재매수해도 되는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서웠던 미국의 부도의 악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내서 조금만 조정 받으면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LG이노텍 전장 쾌속 질주, LG이노텍 전장 부품 사업 흑자가 보인다. 고객사도 넓어졌다.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 사업 새 성장축 육성한다. 최근 차량용 플래시불 업체 조명 신제품 출시했다. 지금 전장 부품이 LG이노텍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카메라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기판도 들어가고 이번에는 헤드라이터, 눈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LG이노텍의 자율주행차 부품은 앞으로의 희망이고 매우 성장을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LG이노텍을 가지고 있는 LG전자도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LG전자를 돈세이 10배 간다고 생각했죠? 뭐 저 사람 너무 댓글 보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전 과하지 않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10배 간다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10배 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200조는 좀 뭐하지만 최소 100조에서 150조 사이는 분명히 가고요. 10년 안에는 200조도 갈 수 있어요. 왜 못 갑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200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조는 분명히 가고 150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바닥에서 LG전자 보통주가 5만원 아닙니까 바닥이? 그러면 50만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또 50만원 가면 만약에 실적과 미래가 더 좋다면 LG전자 100만원 왜 못 갑니까? 저는 LG전자가 100만원 간다고 예상을 합니다. 자회사가 이렇게 빵빵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LG전자를 무시하시고 가봤자 얼마 가냐? 자회사를 보여야 됩니다. 자회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 2년 뒤 보세요. 엄청난 회사로 발전합니다. 그럼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LG전자는 엄청나게 가겠죠. 그러니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매도하지 마세요. 하반기 V자 반등, LG이노텍의 무기는 아이폰 15 프로맥스 모델이 나오고 폴드 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점유율이 70% 전망이다. 그리고 차량 통신에 강하기 때문에 수주가 증가한다. 전장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예상된다. 흑자 분명히 됩니다. LG전자 흑자 됐죠? LG이노텍이 흑자가 좀 늦은 게 좀 이상한데 분명히 됩니다. LG전자는 작년 상반기부터 전장 부품이 흑자로 돌아섰죠. 애플카 기대에 LG전자 계열사 주가 급등. 애플카가 26년에 나옵니다. 애플카가 저는 LG이노텍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요. LG디스플레이도 무조건 됩니다. LG전자와 직거래가 문제인데 어차피 자회사를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LG전자도 애플카의 호재가 맞죠. 애플카가 26년에 나옵니다. 우리는 LG전자, LG이노텍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애플카가 나올 때까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장기 홀딩, 장기 투자입니다. 답 나왔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2026년 자율주행차 출시 예상, LG에 비친 애플의 서강, 100% 애플카와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가 위험한 발언인데 100%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LG전자하고 애플과 직거래가 되느냐, 계열사인 LG이노텍 그리고 계열사인 LG디스플레이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고품격을 맞추려면 OLED, LG디스플레이 상품이 최고거든요. 그러니 그 제품 들어가야 되고 LG이노텍은 지금 같이 현업을 하고 있어요. 보증된 카메라가 있고 서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애플카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의 전장 부품이 세계 1위의 상품이 많아요. 그럼 애플카가 왜 안 합니까? 100% 애플카가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와 계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26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년까지 매도하지 말자. 적어도 LG이노텍이나 LG전자나 도세훈 LG이노텍을 LG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LG전자는 26년까지 무조건 매도 안 합니다. 10배가 터지면 매도합니다. 템버거 전략입니다.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돈세영 스타일로 LG이노텍 가치평가를 하면 지금 적정가가 저번에 50만원 나왔죠. 적정가도 50만원 나옵니다. XR 호남현실 독보적인 새로운 먹거리가 있고 맞춤형 반도체 기판도 성장성이 확실합니다. 가장 중요한 애플카 전자부품 현업이 가능성이 저번에도 99%라고 얘기했죠. LG이노텍을 장기로 가든지 LG전자를 장기로 가든지 구독자 마음이지만 저는 LG전자를 선택을 했고 LG이노텍이 성장을 무한 성장해야 저도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를 32,000주 갖고 있죠. 돈세영이 LG이노텍 투자 현황을 보니까 제가 5억 8천까지 매수했어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27만 5천 원이에요. 평균 단가가 꽤 높았죠. 정시를 차리고 보니까 2,700만 원을 벌었는데 워낙 많이 들어가서 2,700을 버는 거고 수익률을 보니까 5%밖에 안 나는 거예요. 결과를 정리하다가 야 이거 돈세영 수준의 양아치 짓을 했네. 너무 수준 낮은 수익률이 낮다. 그리고 반성을 엄청 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나름대로 위험관리 때문에 미국 부채 한도율 부도날 수 있다는 그 뉴스 때문에 현금화 전략을 과감하게 하다가 LG이노텍을 조기에 매도한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 하느냐? 정신 바짝 차리고 만약에 하루든 이틀이든 조정이 있으면 다시 저가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뭐. 할 수 없어요. 그 당시 타이밍은 좋았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율 계약이 안 끝났기 때문에 돈세영이 위험관리 때문에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뉴스는 악재는 사라졌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시 매수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돈세영 유튜브 방송을 4월 26일 날 방송했더라고요. 그리고 25만 한 4천원, 5천원대 강력하게 사라 이렇게 얘기했죠. 돈세영이 일간으로 보면 요때 매수 타임을 잡아준 겁니다. 뭐 이때부터 계속 저가 분할 매수를 계속했죠. 그래서 5억 8천을 매수했던 거고요. 돈세영 가족들에게는 완전 진바닥에 잡아줬죠. 그래서 일간을 보면 지금 한 바닥에서 20% 올라왔죠. 하지만 지금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인정. 미국 부채 한도율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핑계죠. 저는 실수한 것 같아요.
돈세형이 추천한 게 이때인 것 같고요. 바닥에서 한 20% 올랐습니다. 혹시나 조정을 받고 이 정도. 돈세형이 생각하기는 30만 원이 바닥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혹시나 29만 원까지 29만 원대 조정을 받으면 풀베팅해서 들어가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나 29만 원이 안 무너질 것 같긴 해요. 30만 원에서 29만 원 혹시나 조정이 있으면 대여적인 악재 때문에 30만 원에서 29만 원 조정이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매수하는 게 맞다. 조정이 5%대에서 한 10%대만 조정 받으면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재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매도 전략은 분할 매도 35만원대 한 3분의 1 던지고 37만원대 또 3분의 1 던지고 40만원대 3분의 1 던지는 분할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판다는 분은 50만원까지 고하시면 돼요. 나는 무조건 장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은 50만원 가능합니다. 5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세어 가족 여러분들 지금 LG노텍을 많이 샀죠? 솔직히 저 많이 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돈세형을 좋아하시고 돈세형이 또 팬도 생겼어요. 돈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LG전자, LG노텍 돈세형이 1년에 3-4번 바닥을 찍어줍니다. 제가 LG노텍 바닥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바닥 뭐 찍어준지 아세요? 두산을 찍어줬습니다. 두산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두산을 9만 4천원대 찍어줬는데 두산도 지금 상승하고 있죠. 초량주의 전문가인데 돈세형이 적극 매수해도 된다는 거는 거의 승률이 8알타자 돈세형 진바닥 때 무조건 매수하는 타이밍을 알려줄 때는 거의 확률이 90%대는 됩니다. 돈세형 방송을 집중하시다가 초량주 이건 진짜 진바닥입니다 얘기할 때는 매수하시면 승리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LG전자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LG전자 차트 이쁘죠? 좀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주간 차트가 이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고 오르든지 말든지 무조건 26년까지 매도하지 마세요. 템버거 종목은 한두 명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26년까지 매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애플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돈세형이 생각하기는 애플카가 26년에 나오면 적어도 2년 전에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플카와 계약 빅뉴스가 24년 안에 나온다. 24년 그러니까 1년 안에 6개월 안에 애플이 LG랑 계약했다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26년 당연히 가고요. 24년 봄 전에 빅뉴스가 터집니다. 애플과와 LG가 전량 계약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돈세형 뉴스 맞히지 않습니까? 돈세형 뉴스를 앞질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뉴스 분명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24년 초반에 나옵니다. LG전자 안전벨트 딱 매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고하기 바랍니다. 돈세형 가족 화이팅! 100억 가자!